다음 중 나눗셈의 몫이 가장 큰 식은 어느 것인가? 계산하면 되겠죠. 대분수는 가분수 고치면 되고요. 분자가 나눠질 수 있으니까 바로 나누면 되죠. 몫이 가장 큰 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분자가 다 3이네요. 따라서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수죠. 우리는 큰 거 찾는 거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가 되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각기둥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미주, 각기둥의 밑면은 2개야. 맞죠? 예린, 각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모두 삼각형이야. 각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이죠. 단우, 밑면과 옆면의 수는 서로 수직이야. 맞죠? 옆면이 2개인 각기둥은 없어. 그쵸?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야.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건 예린이네요. 답은 2번. 다음 중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큰 것은 어느 것인가? 기준량이 큰 거. 따라서 얘는 2번은 5에 대한 8의 비니까 8대 5, 9대 7, 5대 4, 3대 11이죠. 기준량이 크면 되죠.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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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따라서 5번이 기준량이 크네요. 다음 중 몫이 1보다 작은 나눗셈은 모두 몇 개인가? 12를 4로 나누니까 몫이 3. 얼마 얼마죠. 얘는 4, 46, 4. 얼마 얼마. 5는 6으로 못 나누니까 얘가 0.1, 0.58이니까 6, 9, 54. 0.9 얼마 얼마. 21을 14로 나눌 수 있으니까 1. 얼마 얼마. 25도 24로 나눌 수 있으니까 1. 얼마 얼마. 몫이 1보다 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 그리고 비읍은 얘도 0. 얼마 얼마 형태가 되겠네요. 따라서 1보다 작은 건 2개입니다. 다음은 예진의 반 학생들이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이다. 이 띠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혈액형이 A형인 학생 수는 AB형 학생의 4배다. A형은 AB형의 4배. 맞죠? 혈액형이 B형인 학생과 O형인 학생은 전체 50%다. 맞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혈액형은 A형이고 가장 적은 혈액형은 AB형이다. 맞죠? 혈액형이 B형인 학생의 비율과 O형의 학생의 비율이 서로 같다. 맞죠? 예지인의 반 학생이 40명일 때 혈액형이 B형인 학생이 12명이야. 계산해 봐야겠네요. 전체 학생이 40명이니까 40 곱하기 B형 25%, 100분의 25. 12명이 아니라 10명이죠. 틀린 건 5번이네요. 직육면체 가와 나의 부피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어떤가? 부피가 같대요. 부피를 구하는 식을 쓰면 되죠. 18 곱하기 네모 곱하기 6은 9 곱하기 9 곱하기 12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약분으로 하는 게 계산이 편하다고 그랬죠. 네모는 9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어떤 분수를 9로 나눠야 할 걸 잘못했고 뺐더니 5와 8분의 5가 됐다. 바르게 계산하는 것은 어떤 분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를 9로 나눠야 하는데 잘못해서 네모를
9를 곱했다고 했죠. 그래서 5와 8분의 5가 됐다. 따라서 네모는 5와 8분의 5 나누기 9인데 역수에서 9분의 1 가분수 고치면 8, 5, 40, 45 곱하기 9분의 1 9, 5, 45니까 8분의 5 이 네모가 어떤지 알았으니까 우리 바른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8분의 5 곱하기 9분의 1 9, 8에 72분의 5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윗면의 모양이 오른쪽과 같은 각기둥과 각불을 각각 만들었다. 만든 각기둥의 꼭지점수와 각불의 모서리수의 합은 각기둥의 꼭지점수는 밑면의 변수 곱하기 2죠. 따라서 육각기둥이 되는 거니까 모서리수는 꼭지점의 수는 12개가 되네. 각기둥의 꼭지점은 밑면의 변수 곱하기 2 12개. 각불의 모서리 각불 모서리는 밑면의 변수 곱하기 2니까 12 두 수의 합을 하니까 우리 24개가 나오죠.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카스테라를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그럼 가장 작은 모서리, 가장 짧은 모서리로 만드는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13 곱하기 13 곱하기 13이네요. 13, 13, 169 곱하기 13 해서 2197입니다. 답은 1번. 선생님께서 딸기 8과 9분의 4km를 서준이네 학생 19명에게 똑같이 나눠주셨다. 서준이는 딸기를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똑같이 나눠 먹었다. 이때 서준이가 먹은 딸기는 몇 킬로그램인가? 우선 딸기 8과 9분의 4를 19명의 학생이 나눠줬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3명이서 나눠 먹었죠. 8, 9, 72 더하기 4, 76 곱하기 역수 곱하기 역수 따라서 약분하면 따라서 27분의 4씩 먹었네요. 답은 2번. 당근 16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의 무게는 4.9kg, 감자 14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의 무게는 2.98kg, 빈 바구니 무게가 0.74kg일 때 당근 1개와 감자 1개 중 어느 것이 몇 kg 무거운가? 그럼 우린 당근 무게랑 감자 무게 1개씩 구해야겠죠. 당근 16개가 들어있는 바구니 무게 4.9라면 당근 1개 무게는 4.9에서 먼저 바구니 무게를 빼야겠죠. 그럼 이건 당근 6개의 무게고 이것을 나누기 16을 하면 당근 1개 무게가 나오겠네요. 0.26kg이네. 다음 감자 1개 무게 역시 마찬가지 감자 14개가 들어있는 바구니 무게가 2.98이니까 2.98에서 바구니 무게를 빼고 나누기 14하면 감자 1개 무게죠.
따라서 0.16 무게네요. 누가 얼마나 더 무겁냐 라고 했으니까 0.26에서 0.16을 빼면 되고 0.1 차이가 나죠. 따라서 더 무거운 건 당근이고 0.1kg 무겁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옆면이 모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각불이 있다. 이 각불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00cm일 때 꼭점 수는 몇 개인가? 각불이죠. 그럼 몇 각불인지부터 구해야겠네요. 밑면의 변수를 네모라고 하면 우선 네모가 8씩 있는 거고 네모도 17이 있는 거죠. 그게 200이다 라고 할 수 있네요. 따라서 네모가 8개, 네모가 17개가 있으니까 결국 네모가 25개 있는 거랑 같죠. 따라서 약분으로 하면 8, 네모는 8. 따라서 얘는 8각불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꼭점 수를 구하는 거죠. 각불의 꼭점 수는 밑면의 변수 더하기 1이었습니다. 따라서 꼭점은 9개가 됩니다. 답은 3번. 소금물의 진하기는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이다. 소금 30g을 물 170g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 소금물에 소금 12g 녹여 만든 소금물 80g을 섞어 새로 만든 소금물의 진하기는 몇 %인가? 자, 섞었으니까 합쳐야겠죠. 우선 소금 양부터 구합시다. 소금은 30g 있는데 12g이 서로 와서 42g이 되고요. 소금 물의 양을 구해야겠죠. 자, 근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긴 물이었어요. 문장을 잘 읽어야죠. 물 170입니다. 즉 여기에 소금물은 소금이랑 더해야 되니까 30 더하기 170 200이에요. 따라서 200에다가 80을 섞었으니까 280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진하기를 구하면 전체 소금물의 양 280분의 소금 42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약분하면 되고요. 따라서 진하기는 15%입니다. 하늘 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식을 조사하여 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한다. 남학생 중 만두를 좋아하는 학생은 15명, 여학생 중 김밥을 좋아하는 학생은 52명이다. 여학생이 좋아하는 분식을 전체 길이가 50cm인 띠 그래프에 나타낼 때 김밥을 좋아하는 학생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인가? 자, 여학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를 보면 남학생이죠. 그리고 남학생이 좋아하는 분식이 띠 그래프에 나타나 있네요. 이때 만두가 10%를 차지하고 이게 15명이다. 그러면 남학생 전체 수를 구할 수 있죠. 남학생 전체 수 곱하기 100분의 10을 했더니 그게 15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식을 이 남학생 전체 수를 우리 네모라고 합시다. 따라서 네모는 15 곱하기 역수 10분의 100을 해주면 전체 수가 나오죠. 그래서 남학생이 150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는 초등학교 학생 성별을 보니까 남학생이 60%일 때 150명이죠. 마찬가지 그러면 하늘 초등학교 전체 수 하늘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 곱하기 100분의 60을 하면 그게 150명이야 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를 우리 세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모 곱하기 100분의 60이 150이고, 그러면 세모는 150 곱하기 역수하면 되죠. 60분의 100. 당연히 약분하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55, 25. 하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250명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네요. 이제 여자 수를 구할 수 있죠. 다시 250에 40%. 이미 여학생 수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학생 수는 100명이네요. 자, 그 여학생 중에 김밥 좋아하는 학생이 52명이라는 힌트가 있죠. 이걸 띠 그래프에 나타낼 거니까 이 50명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여학생 100명 중에 52명이 김밥을 좋아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죠. 52%가 나오네요. 즉 김밥 좋아하는 학생이 52%니까 전체 길이가 50인 띠 그래프의 52%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26cm를 차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부피가 105인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의 건널비의 차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 단,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나타냈을 때 자연수이다.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따라서 곱해서 105가 될 수 있는 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105의 약수를 먼저 구합니다. 105의 약수는 1 곱하기 105, 2는 없고 3, 3, 3, 9, 3, 5, 15, 4 없고 5, 5, 20, 5, 1은 5, 6 없고 7, 7, 1은 7, 7, 5, 35 이렇게 있네요. 이때 3과 5와 7은 소수고 15, 21, 35, 105는 소수가 아니니까 이걸 소인수분해 합니다. 3, 5, 15, 3, 7에 21, 5, 7에 35.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죠.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 곱해서 105가 될 수 있는 걸 조합을 해봅시다.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105가 하나 있죠. 1 곱하기 3 곱하기 35가 있고요. 1 곱하기 5 곱하기 21, 1 곱하기 7 곱하기 15, 그리고 다른 수의 조합이 있는지 확인하면 여기 있죠. 3 곱하기 5 곱하기 7. 또 다른 건 없겠죠. 이제 이 구한 것들 가지고 건널비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 건널비를 구하는 식을 쓰면 이게 밑넓이죠. 1 곱하기 1 밑넓이 2개 더하기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니까 2, 4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3 곱하기 2 1 더하기 3 4 4 곱하기 8 8 곱하기 35 1 곱하기 5 곱하기 2 6이 12 곱하기 21 1 곱하기 7 곱하기 2 7 더하기 1 8 8이 16 곱하기 15 3 곱하기 5 곱하기 2 3 더하기 5 8 8이 16 이제 계산을 합시다. 2 더하기 4, 5, 20 4에는 4 422 422
따라서 가장 건널비가 넓은 건 422, 가장 적은 건 142. 빼면 되겠죠. 따라서 280입니다. 답은 4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큰 것을 구하라. 오른쪽 부분을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15분의 네모 30 더하기 32 나누기 8. 나눠지니까 바로 나누면 돼요. 역수할 필요가 없죠. 분자가 나누어 떨어지면 바로 하면 됩니다. 4, 8에 32. 따라서 네모는 4보다 작아야겠죠. 따라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까지고 그 중에 우린 큰 걸 구하는 거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모서리의 수가 12개인 각 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몇 개인지 구하라. 모서리 수가라고 했죠. 따라서 각 기둥이니까 모서리 수는 밑면의 변수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밑면의 변수를 네모나하면 네모 곱하기 3이 모서리 개수고 그게 12다가 되죠. 따라서 사각기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꼭지점 수를 구하면 되니까 사각기둥은 곱하기 2 하면 되죠. 4 곱하기 2이므로 8, 8개입니다. 버튼을 7번 눌렀을 때 675.5ml의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다.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이 일정하다면 버튼을 4번 눌렀을 때 나오는 물의 몇 ml인지 구하라. 쉽죠? 7번 눌렀을 때 675가 나오는 거니까 675.5를 7로 나누면 한 번에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건 한 번 눌렀을 때 양이고 우리는 4번 눌렀을 때 양을 구할 거니까 뒤에 곱하기 4까지 붙이면 식이 완성이 되죠. 계산하면 7, 9, 63, 4 남고 7, 6에 42, 3 남고 7, 5, 35. 따라서 96.5 곱하기 4, 5, 4, 20, 6, 4, 24, 9, 4, 36 점. 그래서 386. 답은 386입니다. 혜원이는 주사위 굴리기 놀이를 하고 있다. 눈의 수가 1은 4번, 2는 5번, 3은 5번, 4는 7번, 5는 6번, 6은 3번 나왔다. 주사위를 굴린 전체 횟수에 대한 눈의 수가 홀수가 나온 횟수의 비가 기약분수 니은분의 기억이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우선 전체 횟수를 알아야겠네요. 전체 횟수는 4번, 5번, 5번, 7번, 6번, 3번이므로 전체 횟수는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3이 되겠죠. 2개씩 계산합시다. 차근차근 계산해야 실수를 덜 하죠. 따라서 전체 횟수는 30번이네요. 그리고 홀수가 나온 횟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홀수는 1, 3, 5가 홀수죠. 따라서 4번, 5번, 6번을 더해야겠네요. 따라서 9 더하기 6이니까 15. 이 분수 나타내면 의 대안이죠. 전체 횟수가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의 15 기약분수라 했으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따라서 기억은 1, 니은은 2가 되고 시계값을 구하면 10 곱하기 1 더하기 2이므로 10 더하기 12. 우리가 구하는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수카드 2, 3, 4, 6에서 3장을 골라 소수 한 자릿수를 만들고 만든 소수를 남은 수 카드의 수로 나누는 활동을 하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소수 한 자릿수 중 두 번째로 큰 수를 만들었을 때 나눗셈의 몫에 10을 곱한 값을 구하라. 우선 가장 큰 수를 만들면 3, 4, 6을 쓰면 되니까 64.3이 가장 큰 수.
그 다음 큰 수는 64.2가 되겠죠. 따라서 64.2가 두 번째로 큰 수가 되겠네. 64.1을 나머지 수 카드 3이죠. 3, 2, 6, 3, 2는 3, 3, 4, 12 21.4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몫에 1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21.4 곱하기 10 따라서 214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혜원이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하여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원그래프에서 귤의 넓이는 배의 넓이의 6분의 1, 딸기의 넓이는 귤 넓이의 6배, 사과의 넓이는 딸의 넓이의 0.5배이다. 수박을 좋아하는 학생 수가 64명일 때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인지 구하라. 자, 차근차근 한번 식을 써봅시다. 귤은 배의 6분의 1, 딸기는 귤의 6배, 사과는 딸기의 0.5배, 수박이 64명. 그런데 우리 배의 퍼센트를 알고 있죠. 이 넓이는 백분율과 비례할 거예요. 따라서 배의 퍼센트를 집어넣으면 30 곱하기 6분의 1일 거니까 6, 5, 30. 따라서 귤은 5%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제 귤을 알게 됐으니까 5 곱하기 6 30. 사과는 딸기 0.5니까 30 곱하기 2분의 1 15. 이러면 이제 수학의 퍼센트를 구할 수가 있죠. 전체 100%에서 수박을 제외한 나머지를 싹 빼면 되겠죠. 15%, 5%, 30%, 30%. 따라서 이게 20이죠. 80이네요. 따라서 수박이 20%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죠. 전체 학생 수를 네모로 한다면 전체 학생 수의 100분의 20이 54명이야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네모는 64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니까 5, 4, 20, 5, 6에 30, 320. 전체 학생 수는 320명이었습니다. 구슬을 정현이는 96개, 주희는 48개를 가지고 있다. 정현이와 주희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의 비가 7대 5가 되려면 정현이는 주희에게 구슬을 몇 개 줘야 하는지 구하라. 정현이가 주희에게 구슬을 주는 겁니다. 그럼 정현이는 구슬이 없어지고 주희는 구슬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쨌든 정현이가 준 만큼 주희의 구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체 구슬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구슬의 양은 96 더하기 48, 그냥 항상 똑같죠. 144개입니다. 이때 그 개수의 비가 7대 5가 되게 해야 하는 거니까 정현이는 144개를 12분의 7로 나눠 가지면 되고, 주희는 144를 12분의 5 가져가면 됩니다. 따라서 정현이는 84, 주희는 60개가 되는 거네. 그런데 처음에 정현이는 96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96 빼기 84개를 하면 준 구슬의 개수가 나오네요. 따라서 12개를 줘야 합니다. 다음은 어느 음식점의 6월, 7월 메뉴별 판매량을 조사해 나타낸 띠 그래프이다. 6월과 7월에 만둣국의 판매량이 각각 200그릇과 64그릇일 때 6월과 7월의 비빔국수 판매량의 차이는 몇 그릇인지 구하라. 우리한테 있는 힌트는 6, 7월의 만둣국 판매량이네요.
6월에는 200그릇, 7월에는 64그릇을 팔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수를 구할 수 있죠. 우선 6월의 전체 판매량을 먼저 구합시다. 6월의 전체 판매량을 네모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100분의 20을 했을 때 200그릇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200 곱하기 5니까 6월달에는 1000그릇을 팔았습니다. 7월달에 전체 판매량을 세모라고 한다면 세모 곱하기 100분의 8이 64그릇 나와야 되죠. 따라서 세모는 64 곱하기 역수 전체 그릇이 800그릇이네요. 이제 전체의 양을 알게 됐으니까 비빔국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쉽죠. 우선 6월은 1000그릇 중에 100분의 42가 되죠. 420그릇. 그리고 800그릇에 비빔국수 100분의 17. 7, 8에 56, 8에는 8 더하기 5, 136그릇. 따라서 이 136이고 이게 420이고 우리는 그 차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420 빼기 136 하면 되네요. 차이는 284그릇입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두부를 다음과 같이 3번 잘라서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 두부 8조각을 만들었다. 잘린 두부 8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 건널비의 기역배라 할 때 100 곱하기 기역값을 구하라. 우선 모서리 길이가 안 나왔죠. 그러면 이 한쪽 모서리를 여기를 네모라 하지 말고요. 작은 쪽을 네모라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네모 곱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처음 두부의 건널비를 구하면 네모 곱하기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2 이가 똑같은 게 6개가 건널비죠. 따라서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4, 6에 24 이게 처음 건널비고요. 8조각으로 자른 두부의 건널비를 구합시다. 우선 하나의 건널비를 구하면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6 이 똑같은 게 8개가 있죠. 따라서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6, 8에 48이 됩니다. 잘린 두부 8조각 건널비의 합은이죠. 처음에 기역배. 그러면 8조각의 건널비는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48은 처음 건널비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24의 기역배인 거죠. 약분으로 하면 쉽다 그랬죠. 같은 수는 약분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약분하면 2 따라서 기역은 2 2배가 되네요. 우리가 실제로 구할 값은 100 곱하기 기역이니까 100 곱하기 2 따라서 답은 200이 됩니다. 각 변의 길이가 3, 4, 5인 삼각형을 밑변으로 하는 각기둥의 전궤도를 그렸을 때 전궤도의 둘레가 가장 길 때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라. 우리 각기둥을 펼쳤을 때 둘레가 가장 길려면 가장 긴 변인 5가 많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이 5를 자르면 왼쪽 오른쪽
5가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 4가 또 기니까 4를 자르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펼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전개도가 나오겠네요. 이러면 5가 많아지죠. 5, 5, 5, 5. 가장 긴 변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5가 두 개씩 나오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4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5가 4개가 나오네. 4, 6에 24, 5, 4, 20. 따라서 44. 가장 긴 둘레는 44cm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심화 응용 문제 풀면서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뇌 근육이 한층 더 선장했을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끈기도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수학 홍석환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